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의 건강 로드맵 지금부터 첫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치과병원을 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구강의 건강과 그 구강, 여러분이 가장 많이 요즘 사용하는 핫한 단어인 가성비, 구강의 가성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뇌요? 심장? 이러한 뇌나 심장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구강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강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예.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해야죠.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강에서 잘 씹어서 아밀라제라는 소화액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씹게 되면은 구강 내에 분포된 여러 신경 조직에 의해서 뇌로 신경이 전달되고 침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요즘 그 스트레스 때문에 구강에 침이 좀 분비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이 분비되질 않아서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또 지질, 그러니까 지방이죠. 단백질, 이러한 세 가지 종류를 주로 이제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모든 게 소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위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 분비되고 또 아주 작은 양의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가 분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 연동운동, 그러니까 위에 기계적인 위가 움직여서 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전혀 염산, 그러니까 위액이 분해하는 것 외에는 소화액이 없어요. 위에는 탄수화물 소화액은 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침에만 나옵니다. 입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잘 많이 씹어서 넘겨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씹어서 넘기라고 하니까 음식을 아주 잘게 부숴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잘게 부술 거면 아예 죽을 먹죠. 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마비돼서 나중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결론은 잘 씹어서 먹으라는 것은 잘게 부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침을 분비시켜서 골고루 침과 섞어서 위로 넘겨야 됩니다. 위로 넘기게 되면은 위에서는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등이 나와서 염산과 잘 섞이고 그래서 잘게 부서집니다. 어느 정도 잘게 부서집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몸에 흡수될 정도의 그 소량으로 분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십이장으로 넘어갑니다. 십이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췌장액이 나오는 거죠. 췌장액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탄수화물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소화를 많이 안 시키고 넘기게 되면은 췌장액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죠. 그러면 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췌장이 무리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당뇨, 그 무서운 당뇨 질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췌장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췌장병이 걸리신 분들은 잘 씹지 않아서 췌장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아주 잘게 침이 골고루 음식에 골고루 섞이도록 씹어서 삼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췌장병은 예방되고 췌장은 건강하게 되고 당뇨도 치료가 될 수도 있고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는 아주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위인데요. 위에는 동맥이 5개나 들어갑니다.
우리 몸의 어떤 기관에도 동맥이 5개나 들어가서 역할하는 그런 기관은 없어요. 그만큼 위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음식을 한 주먹을 가지고 그놈을 분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먹으로 한번 분해해 보세요. 그게 되나? 네. 그만큼 위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위가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얼굴이 창백한 사람은 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얼굴에는 우리 조물주가 모든 우리 몸의 상황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얼굴에 이마 쪽에 빛이 검다. 그러면 심장이나 신장 기능들이 안 좋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턱 쪽에 어떤 종기나 이어드름 같은 게 많이 있다. 그러면 콩팥, 또 이 비뇨기계통, 자궁 쪽에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얼굴에는 그 사람의 심상과 그 사람의 건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만으로도 저는 이제 우리 그 TV 프로에 음치를 구별하는 방송 있죠. 그걸 보면은 저는 얼굴만 보고 그 목소리만 그 입 벌리는 모양만 보면은 저 사람 음치다 아니다 이렇게 거의 한 90% 정도는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중요한 얼굴은 우리 구강 구조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강은 이제 이 턱 관절과 턱과 이 혀, 또 목구멍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이 턱 관절은 우리 국민 중에 거의 70%가 기능이 안 좋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턱 관절이 완벽한 사람이 거의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죠. 턱 관절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이 3차 신경이 얼굴에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코 밑에 혀에 턱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 분기점이 턱 관절에 있습니다. 턱 관절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턱 관절은 등뼈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목이 굳게 되면은 턱 관절이 당기게 됩니다. 뒤로 당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턱이 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턱 관절 환자를 보면은 어떤 게 생겼냐면 턱이 뒤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여기가 낮습니다. 높이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얼굴을 3등분 하죠. 3등분 하는데 이쪽 부분이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아 높이가 아주 작죠. 치아가 높이가 작고 그 다음에 또 깊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는 보통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이렇게 물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밑에 치아가 보이질 않아요. 위에 치아에 가려가지고 이런 경우는 100% 턱관절증 환자입니다. 턱이 뒤로 빠지고 치아가 깊게 겹쳐지고 그 다음에 치아가 작고 이런 분들은 턱관절 환자입니다. 그리고 또 턱이 삐뚤어져 있고 이런 경우도 턱관절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뻐드렁니 아주 뻐드렁니고 이 뻐드렁니가 되는 이유는 턱관절 때문에 뻐드렁니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서 위에 치아를 깊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깊게 들어오게 되면 위 치아를 뿌리 쪽을 받게 되죠. 치받게 되죠. 갈수록 치받게 되니까 이렇게 깊게 되면서 이게 뻗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레디 머큐리 영화도 있었지만 프레디 머큐리도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뻗게 되고 이게 깊게 물리게 되니까 이게 좁혀지겠죠? 좁혀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턱 관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턱 관절이 이렇게 밑에 턱이 위에 홈에 이 위에는 뇌가 있어요. 위쪽에는 뇌가 있는데 뇌 위에 이 안에 여기는 뇌가 있습니다. 뇌 밑에 턱 관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깊게 올라가니까 뇌 위쪽을 압박하게 됩니다. 뇌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관절 안에 있는 히알루로닉 액시드라는 관절액이 있어요. 우리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히알루로닉 액시드라는 그 성분이 많이 있는데 그 관절액이 있는데 이 관절액이 물총 있죠, 물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치받으면서 이게 압력을 가하죠. 그러면 위에 뇌를 자극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물로 자극해서 뇌 운동을 시키는 건데 이게 위로 쳐받게 되면은 이 턱 관절, 이 뼈가 직접 뇌를 압박하니까 뇌 신경을 극도로 강하게 자극함으로써 우리 문제를, 우리 컴퓨터, 우리 뇌 하드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턱 관절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턱 관절증 환자는 대부분 이제 예민하고 그다음에 집착하고 어딘가 모르게 비정상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인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한 20년 전에 얼굴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 얼굴 관상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 관상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연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가 크다. 그럼 어떤 사람 코가 크고 우리 PD분도 좀 코가 큰데 코가 큰 사람은 왜 코가 크고 또 작은 사람은 왜 적을까? 저처럼 그걸 생각했는데 코가 큰 분들은 뭐 본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 유전자가 굉장히 그 비염을 많이 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대부분 코 큰 분들은 보면은 비염이 있어요. 혹시 PD분 비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비염이 대부분 있어요. 그게 이제 선천적인 유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획기적인 저의 세계에서 저만이 알고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예. 비염을 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콧구멍이 막혀요. 콧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숨은 쉬어야 되는데 콧구멍이 막히니까 코가 커지죠. 팽창이 되죠. 팽창이 되니까 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코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비염에 걸리느냐 생각해 보세요. 감기 잘 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저녁에 잠 많이 자야 되고 음식 조금 먹고 술도 안 먹고 몸 관리 잘해야 되는데 술 많이 먹고 잠 안 자고 무리하고 이래 봐요. 비염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오버하는 그런 경향들이 결국에는 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비염에 걸리게 하고 이건 이제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가 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가 큰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욕심도 많고, 예, 굉장히 그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은 이제 보면은 우리 또 PD 중에 두 분이 눈이 작은데 보니까 눈이 크면은 봐보세요. 뭘 보고 싶어 할 경우에 이렇게 똑바로 뜨고 봐야 되잖아요. 똑바로 뜨면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는 거죠. 이게 유전적으로 욕심이 많으면 두리번거리요. 두리번거리고 크게 뜨고 이렇게 보면은 눈이 커집니다. 그래서 눈이 큰 사람은 얼굴이 뭐 잘생겼다. 굉장히 성격이 깨끗하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큰 사람은 굉장히 욕심 많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적 관상은 일반적으로 관상쟁이들이 말하는 그런 관상하고 틀리게 우리가 생긴 우리가 유래된 얼굴이 발달된 그 원리를 찾아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눈이 크고 코가 크고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걸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드 머큐리 영화에서 머큐리가 치아가 원래 머큐리가 치아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개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완전히 뻗어 있죠. 벌어지고 뻗어 있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프레드 머큐리는 어릴 때 사진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돌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또 성격은 굉장히 베푸는 걸 좋아해요. 남을 배려 많이 하고 그렇지만
본인은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좋은 성격을 많이 가졌어요. 오히려 옥리, 치아가 쏙 들어가 있는 사람 있죠. 옥리처럼 된 사람들은 말도 잘 하지 않고 또 숨기는 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보다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돌출된 치아들이. 그렇지만 이제 돌출된 치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운명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이제 또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많이 베푸니까, 너무 많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운명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틈이 벌어진 경우는 뭐 돈이 샌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새는 것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많이 그 밑에 벌어지는 이유는 밑에 치아가 이렇게 쳐봤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치아하고 이제 턱 관절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 건데, 벌어지게 되면 보통 뭐 부모 운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얼굴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 미래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치아예요. 우리가 치아 관상은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지 치아를 보고 관상을 본다 이런 거는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치아 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치아가 가지런해요. 치아 가지런하고 치아가 반듯합니다. 치아가 돌출됐거나 옥리 아니에요. 옥리는 굉장히 소견이 좁고 또 숨기는 게 많고 또 세상 그 소통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될 인물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치아는 15도 정도 돌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 어느 정도 치아는 커야 됩니다. 치아가 작으면 소심한 사람이고, 치아가 적당히 커야 되고, 또 배열이 골라야 되고, 또 밝기도 밝아야, 치아가 아주 밝으면 건강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밝아야 됩니다. 요즘 그 연예인들 보면은 멀쩡한 치아들을 갈아가지고 하얗게, 백지처럼 하얗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어색해요. 너무 촌스럽고. 이건 굉장히 그 뭐랄까, 매니저들이 보통 뭐 소속사에서 뭐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에도 그런 연예인들이 왔었어요. 많이 와서 하얗게 해주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설득해서 못하게 하고 그랬지만은 거의 뭐 강압적으로 해주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간 연예인들도 있는데, 저는 그나마 그래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주위 치아와 맞게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정말 그 가성비가, 치아가 어떻게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을 지키는 천병의 역할을 하는, 소화 기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아는 우리 위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 바꾸려면 뭐 돈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성비라는 게 값어치에 따른 성능 비교니까, 비교해 보세요. 치아를 바꾸는 게 쉬워요, 위를 바꾸는 게 쉽겠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치아는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치아를 우리의 그 운명이 좋게 하는 그런 관상으로 바꾸고, 또 기능이 좋게 하는 치아로 바꾸고, 턱관절이 좋게 하는 치아로 바꾸고 하면은 우리 몸을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 가성비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의 건강 로드맵,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